그 백령도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은 첫째 그 사고 원인이 그 백령도에 너무 근접해서 어떤 수중 장애물이나 암체했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도 그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자체가 무모하다면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경비하고 도발이 대비하는 건 당연한 임무고 그 임무에서 출동당한 세력들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방금 말씀하신 무슨 함이 어디에 가 있고 어느 경비를 조종하고 적이 대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 계획을 조정했다느니 뭘 하면 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군사작전 영역이고 그건 군인에게 맡겨두셔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지켜줘야 네. 적과 매일 싸우고 있는 저희들이 작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이 99전 이후에 한 해라도 편하게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한 작전 요새인 것을 이런 게 공개하게 된다면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적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 또 서로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군사 작전의 그러한 구체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는 토론에 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월 5일 국방부 발표 그리고 또 4월 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대언론 그 비공개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최원일 함장이 그 해당 경비구역을 16번 다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그 경비구역 재설정된 게 11월 20일이거든요.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군에서. 그러면 천안함이 11월 20일 이후에 몇 번이나 그 지역을 출항을 했겠습니까? 보통 10일에서 2주 출항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반달 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달 출항했다 그래도 3번입니다. 세 번째 만에 새로운 구역을 들어가서 난 사고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충분히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그 재반 새로운 위협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투입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군 대응 체계를 이야기할 때 사고 직후의 대응 체계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경비구역 그 재설정할 때부터 죄송한데 다시 길어지니까요. 예. 지금 이제 함장이 얘기했던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두고 해야 금년에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6번 다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특정 구역을 간 것은 16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쪽에서 네, 호도를 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토론이 제가 조금 저희가 의도한 방향과는 좀 달리 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박 박사님 네. 말씀마다 제가 옆에서 좀 다시 네네.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이 남북 관계 상황을 계속 봐왔거든요. 네. 봤는데 작년 11월에 그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북한이 그 보복을 하겠다.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성명 발표도 했었는데 한 10년쯤 전으로 돌아가서 1999년도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도발을 했다가 북한 함정이 침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3년간 걸려가지고 2002년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급작스럽게 공격해서 우리 참수료가 침몰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보복하려고 계속 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대청도 정도쯤에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대청도 정도쯤에서 아마 저희들이 그 초계함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백령도로 끌어올리면서 위협이 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위협을 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백령도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의 한포거리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북한인데 북한에서 레이더로 보면은 백령도 뒤쪽에 배가 가 있으면은 사실 잘 안 보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보통 군사적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더판은 직진하니까 산이 있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가 있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저기에 혹시 기뢰나 뭐 어뢰 이런 공격을 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다면은 저 생각은
미리 그 백령도 옆에다가 경계 태세를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제 가령 북한이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두 분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은, 자, 이런 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그 북측의 의지 표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NLL과 관련해서 포 위협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 군사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든 사고 원인이 어떻게 됐든 천안함이 불의에 침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앞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금 하는 운전을 방어 운전이라 그러는데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동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우리 군이 참 하기 싫었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북한이 보복성전 또 해상에서 대청해전 보복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사격 훈련을 하고 또 해상 사격 통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뭐 어제 오늘 협박한 게 한두 번 아니죠. 군사 협박이 늘 있어 왔지만은 어떤 충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기동로를 조정했는 것을 11월 중순에 기동로를 조정했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약간의 그 방어운전 개념을 보면은 그래서 해상에서 어떤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그런 위협과 협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동로를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밝히기 싫었을 거예요. 또 밝히도 안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두고 조금 방어 기동을 한 것이 아닌가, 네네. 방어형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사건의 어떤 촉발 요인하고 직접 연관짓기 힘든 게 박 박사님이 그 함장이 16번 기동했다는 걸 못 믿더라. 뭐 16번이든 몇 번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방어 기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예, 저도 16번 네, 기동을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은 아마 최근에 가다 보니까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네,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16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저 지역과 관련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정상 경비할 때도 이제 외로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당연히.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상이 나쁠 때에는 이제 부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출동반이니까 뿐만이 아니고 함장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그쪽에 가서 익숙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는 또 왜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와 관련한 질문을 좀 김 기자께 부탁드려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이 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구조 문제를 군이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혹시 군사적인 문제가 개입됐을 소지가 있고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그 군이 먼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지원을 조금 늦게 받은 느낌이 듭니다. 네.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 의욕을 키운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정보를 국방부나 어떤 합참이나 통합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국방부라고 하는 게 군 지휘부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려다니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판단을 또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은 초기 상황에서 군 중심으로 구조작전을 하다 보니까 민간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해상에서의 구조상황은 적알을 북물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구조를 최우선하는 전통적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휘계통상에 군으로 조치할 상황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전파는 동시에 인근 우리가 가용 전력을 합니다. 원칙은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사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21시 28분에 보고됐는데 30분에 우리 고속정 전대를 바로 출항시켰고 이어서 32분에 해경정 강공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선까지 어떤 경우에는 신문 만평에 어선이 먼저 잡고 구조는 해경이 먼저 이래까지 나왔는데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빨리 하는 뒤를 투입하는